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 절대주의에서 문화를 평가하는 그런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잘못된 문화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그러한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거기 그 태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화 사대주의라든가 자문화 중심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꼭 틀리는 경우는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라든가 문화 사대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이제 약간 이제 변형돼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여러 사회의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아까 볼게요. 문화 상대주의에서 이제 살펴보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각각의 문화에 그냥 고유성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성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기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 환경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그러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나라와 고대부터 이제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있고 뭐 서양에서도 있고 각각의 나라마다 다 있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존재하는 거죠. 어느 나라는 보면 이제 일부 일처제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일부 다처제 또는 어떤 나라는 일처 다부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게 된다면 특정한 시각에서 이러한 문화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때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문화도 제대로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문화가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에서야말로 정말 문화 상대주의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면 이때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밑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우리 그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사회 문화가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어떻게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사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아프리카의 그 키쿠유족, 이
키쿠유족은 뭐냐면 상대의 손바닥에게 이제 침을 뱉어서 반가움을 표현한다는 거죠. 물이 귀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분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운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더러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티베트의 전통 인사법도 모자를 벗고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죠. 이렇게 이제 티베트의 랑마르다 왕이 불교를 극심하게 탄압했고 사람들은 그가 뿔이 달리고 혀가 없는 도깨비라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티베트 인사법에는 뭐냐면 자신은 랑마르다 왕처럼 도깨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미국의 인사법은 악수예요. 그래서 그 유래는 이렇게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상대를 의심하기 때문에 무기에 손을 대고 경계를 해서 살피다가 이제 서로 싸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무기를 쓰는 오른손으로 들어서 악수를 함으로써 이제 그 경계를 풀고 이제 반가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것이 보이고요.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족에는 이마와 코를 이렇게 맞대고 같이 숨을 쉬는 그런 홍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숨결을 나눔으로써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법에도 각각의 고유한 문화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교과서에 보면 문화 상대주의는 왜 필요할까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이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걔는 친구를 키우는 동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인이 아니 프랑스인은 개구리를 먹지 않나요? 중국인들은 옹숭이 고기를 맛있게 먹더만요. 문화 간의 교류가 빈번해졌으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는 이유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라고 했고, 또 이제 이게 밑에 장면 2에는 미국인 CC가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정말 맛있지 않아요? 라고 드셔보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힌두교도인은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 여기기 때문에, 또 농경생활을 하는 우리 지역에 소는 소의 힘과 배설물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를 먹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돼지고기는 어때요? 삼겹살은 회사에서 정말 회식할 때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도 FC는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꾸란에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또한 덥고 건조한 우리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할 때 돼지 사육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것을 또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인 지시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메뉴를 정하는 게 쉽지 않겠군요. 먼저 손 씻을 물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인도인은 뭘로 먹어요? 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손을 이렇게 사용하면 음식의 촉감과 온도를 이렇게 입과 손 두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제 일본인 H는 일본인은 입을 음식 쪽으로 가져대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지 않아요. 대신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에 보면 이제 프랑스인의 그러한 입장, 이탈리아인의 입장, 미국인 힌두교도, 한국인 이슬람교, 인도인, 이제 일본인의 다양한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음식 문화와 그것이 형성된 어떤 그 배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 상대주의에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각 나라마다 장례법이 있잖아요. 그죠?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제 시체를 그냥 놓아두는 거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땅도 굉장히 이렇게 춥기도 하고, 땅도 춥기도 하고, 또한 이 새가 이렇게 시신을 먹음으로써 하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 인도의 그런 이런 화장법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요것은 인도네시아의 토라야라고 하는 공동묘죠.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높은 산 높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이게 늘 속에 묻지 않고 그대로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안치해서 근데 미라가 된 그런 모습. 이게 공동이죠. 공동으로 된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하나의 그 장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가 풍토라든가 여러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초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반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반도 있지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는 남아 있어요. 이제 어느 이제 뭐 이렇게 땅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달이 있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 풍습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 큰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거죠. 언제 이제 장례 기간 동안에 그렇다 보면 임시로 3년 동안 이렇게 가묘로 해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지프로 이렇게 밑에는 관이 있고 지프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는 다르지만 여기 이제 뭐 짐승들이 못 가게 다 돌로 이렇게 막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초분이 있고 또 이제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그 무덤의 모습이죠. 요즘 것도 이런 건 많이 사라지고 요즘은 이제 낙골의 형태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어때요? 왜 저럴까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 볼게요.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문화 간의 우열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특정한 시각에서 문화를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문화를 어때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 역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하는 거죠. 특히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 차이에 따른 어떤 오해라든가 편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이때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문화 절대주의에 의해서 한 그런 문화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정말 지금의 여러 세계화를 통해서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 상대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디까지 이해를 하는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 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문화의 그러한 보편 윤리의 관점으로서 문화를 성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든가 보편 윤리 관점에서 문화 성찰하는 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